프리미어리그 우승에 근접한 리버풀은 당장의 결과만이 아닌 다음 시즌을 고려한 채 남은 경기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이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포지션인 센터포워드, 레프트윙, 레프트백, 센터백, 라이트백, 최우선 포지션은 센터포워드, 레프트윙, 레프트백 세 자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 4-5명의 영입생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현재 언급되는 5포지션 모두 어떤 유형을 더 선호하는지 생각하면서 잔여 경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르네 슬롯의 게임 모델에 입각하여 코치진이 원하는 유형은 어떤 스타일인지 경기 장면과 인터뷰를 통해 유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포워드 90%도 아닌 거의 100% 확률로 영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다르윈 누네스.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누네스를 매각하게 되는지는 추후 밝혀지겠지만 첫 번째로 게임 모델 부적합, 두 번째로 발전 가능성 낮음. 당연하게도 지금의 두 가지 이유로 배제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99년생의 공격수, 전성기 때에 진입할 수 있는 선수를 내치는 것은 감독 코치의 계획과 완전히 무관한 선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남은 센터 포워드 또한 그리 안정적인 느낌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라와 반다이크 두 선수와 재계약하며 우승 트로피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시즌을 계획하는 데 있어 계산이 서는 선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르윈 누네스가 나가게 된 것이 순전히 실력, 게임 모델과 연관되어 있다 하면 디오고 조타는 부상 변수와 함께 1옵션 퍼포먼스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합니다. 프리미어리그 기준 최근 5시즌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주전급 공격수는 경기당 평균 80분, 시즌 28경기 이상 출전한다는 값을 넣어보면 약 2240분 이상의 출전 시간이 나와야만 합니다. 왼쪽 윙포워드와 센터포워드에서 고루 출전했던 21-22시즌을 제외하면 디오고 조타의 출전 기록은 결코 주전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시즌 운영하는 데 있어 계산이 서지 않는 선수라 말할 수 있겠죠. 차라리 완전한 로테이션 멤버로 분류되면 엄청나게 좋은 기록이지만 다르윈 누네스가 나가게 되면서 영입생과 함께 1옵션 경쟁 선수로 평가받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여전히 센터포워드가 리버풀의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안정한 출전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아르네 슬롯이 조타를 남겨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타는 그냥 축구를 잘하는 타입이기 때문이죠. 슬롯은 인터뷰에서 9번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소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라는 단어 참 멋집니다. 저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득점까지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9번 스트라이커는 퍼실리테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윙어처럼요. 하지만 윙어나 9번이나 모두 결국에는 골도 넣어야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조력자. 득점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시를 들었던 장면이 바로 본머스 원정에서의 첫 득점이었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보시면 로버트슨이 전방에 있는 윙어 곽포에게 롱패스를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9번으로 출전한 루이스 디아스의 위치를 보시죠.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기 위한 행동을 취합니다. 아르네 슬롯이 말한 퍼실리테이터는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이 움직임 하나가 만든 결과를 보시죠. 9번인 디아스가 내려와서 받는 동작을 보이자 본래 마크맨이던 센터백이 따라 나오게 되면서 뒷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로버트슨이 킥을 집어넣고 윙어 각포가 대각선으로 침투하며 라인을 깨고 있죠. 그렇게 볼을 소유하는 시점에서 수비수의 파울이 발생하고 리버풀은 PK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비롯해 동료들의 득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축구 잘한다라는 개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르네 슬롯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9번의 능력입니다. 더 넓은 장면으로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9번 디아스가 좌측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센터백이 이에 반응하게 되고 침투 타이밍에 맞춰 각포가 대각선으로 센터백 뒷공간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어시스트와 득점과 같이 최종 결과에 대해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 하나로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내는 행위가 있어야만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르네 슬롯이 시즌 내내 누네스를 1차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으며 장차 다음 시즌 9번을 새로 영입하게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해도를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선수를 우선시할 확률이 높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지금과 같은 움직임이 꼭 펄스9과 같이 미드필더적인 이해도를 갖춘 선수들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타 디아스가 보여주는 이러한 움직임들로 하여금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무조건적인 펄스9 툴에 입각한 피르미노와 흡사한 그러한 선수들만 추구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인 퍼실리테이터, 조력자, 촉진자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른 인터뷰를 통해 9번을 또 유추해 봅시다. 9번 공격수에게서 원하는 것은 득점입니다. 그게 바로 공격수를 기용하는 이유입니다. 윙어뿐 아니라 9번 스트라이커도 골을 만들어내야 하죠. 하지만 그 외에도 현대 축구에서
위해서는 9번, 윙어, 미드필더, 수비수 모두 열심히 뛰고 강도 높은 압박 전술에 참여해야 합니다.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른 팀들을 보세요. 11명 모두 전력을 다해 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팀의 9번 공격수가 강도 높은 압박 축구에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리버풀이든 어느 팀이든 9번이 골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압박 그리고 득점. 슬롯이 추구하는 선발 라인업은 11명 모두 수비 압박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2차 라인에 해당되는 미드필더의 압박 수비 개념은 물론이고 1차 압박 라인에 있는 포워드의 압박 이해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리겐 클롭의 후임으로 아르네 슬롯이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 또한 전방에서의 압박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감독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스탯으로 보면 하이 턴오버, 높은 진영에서 공을 탈취하여 공격 전환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의 값이 여전히 리그 내 최상위에 해당됩니다. 유리겐 클롭이 부임하던 시절에도 언제나 1, 2위를 유지했으며 슬롯도 이를 이어받아 하이 턴오버를 통한 슈팅 시도 56회로 전체 2위, 하이 턴오버를 통한 득점 마무리는 9골로 전체 1위, 공격수들과 미드필더로 하여금 적극적인 압박을 요구하며 여전한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슬롯이 추구하는 9번 공격수는 강도 높은 압박에 대한 이해도를 갖춰야 합니다. 소속팀에서 스코어러 역할을 하며 압박 참여도가 적었던 선수라면 리버풀에 와서 발전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지니고 있어야겠죠. 또 다른 요소는 당연하게도 득점력. 앞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조력자 개념을 말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9번은 득점력, 골문 앞에서의 침착한 마무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의 9번은 득점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조타는 6골, 다르윈 누네스는 5골, 플랜 C에 해당되는 루이스 디아스의 기록을 제외한 채 1, 2 옵션으로 분류되는 두 선수를 보게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기준 출전 시간이 거의 동등한 가운데 기대 득점 대비 득점력은 떨어지고 출전 대비 빅찬스 미스도 꽤 많았던 시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네스는 실력이 없어 선발 출전하지 못했으니 그렇게 쉴드라 말할 것도 없지만 결정력 부분에서 좋은 선수로 평가받았던 조타마저 이번 시즌에는 기회 대비 마무리로 전환되는 상황이 꽤 적었다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새로 영입하게 될 선수는 다른 부분보다도 마무리 능력 이것 하나만큼은 괜찮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타리그에서 데려올 수도 있고 리그 적응 리스크를 낮추겠다 하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제 마지막 인터뷰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격진에 우리가 자주 기용하는 두 명의 주전 선수인 각포와 디아스를 투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디아스가 9번으로 활용되며 꽤나 잘 작동되었다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통적인 9번 스트라이커와 함께하는 걸 선호합니다. 조타는 9번과 10번의 중간 9.5번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이미 활용해 오긴 했죠. 세 번째 포인트, 리얼 넘버 9, 정통 9번. 원문을 보면 정통적인 9번, 리얼 넘버 9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대답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 9번 자리는 다양한 선수를 기용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의 아르테타는 하베르츠, 맨시티의 과르디올라는 아게로, 제수스, 홀란드, 리버풀의 클롭은 피르미누, 마네, 각포, 누네스. 감독마다 추구하는 9번의 성향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게임 모델에 입각하여 추구하는 9번 유형이 어떠한지는 알 수 있죠. 특히 이 분야에서는 과르디올라가 활용했던 포워드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맨시티에 있는 동안 완전한 9번에 적합한 유형들을 활용하지 않다가 정통 9번에 근접한 홀란드를 데려오자마자 역사적인 트래블을 달성해버렸습니다. 리그 운영은 득점력에 치중되지 않은 9번을 써도 우승할 수 있다. 토너먼트 우승은 정통 9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언제나 이러한 선택을 두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아르네 슬롯이 말하는 정통 9번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하게 된 핵심 요소에는 9번의 득점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토너먼트에서 탈락하게 된 결정적인 요소에는 9번의 득점력, 영향력을 언급할 수 있겠죠. 페이노르트에서부터 토너먼트 운영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평가받은 슬롯이 FA컵, 리그컵 결승,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탈락하게 된 이유는 결국 9번의 영향력과 연관지을 수 있으며 다르윈 누네스를 적극 매각하려는 이유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의 세 가지 포인트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리얼 넘버 9, 말 그대로 포워드 성향이 짙은 유형을 생각하며 완성형 포워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데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쿠냐의 경우 펄스9으로 중앙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아르네 슬롯의 인터뷰를 통해 유추해보자면 그렇게 높은 순위로 택할 만한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불안해하고 있는 요케레스가 리버풀의 탑 타겟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요케레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분석해오면서 9번에 대한 영상도 따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